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걱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같이 데리고 살만한가 하면은 걱정에 눌려가지고 다른 병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 저도 뭐 공부해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큰 걱정하고 작은 걱정 중에서 어느 게 더 신경이 쓰이세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뭐 이란이 쐈다 안 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란에서 그렇게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전쟁이 날 것만 같다, 이 걱정하고, 오늘 저녁에 반찬을 뭘 먹지 하는 걱정하고, 어느 게 더 신경이 쓰이세요? 네, 저녁 반찬이 더 신경 쓰여요. 우리는 큰 걱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작은 거에는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반대예요. 작은 거에 다 신경 써요. 뭐 쌀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애가 성적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월급이 올라갈 건가 말 건가, 텔레비에서 뭐 재밌는 드라마를 한다 그러는데 끝났나 안 끝났나, 이런 거는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써요. 근데 뭐 중국하고 미국이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그냥 안주거리 정도로밖에 얘기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 걱정은 종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은 사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대요. 큰 거에는 목숨을 안 걸고 작은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이렇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끼리 이제 나와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죠? 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감히 나를 앞질러?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싸움보다도 못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뭐 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쪼잔함의 극치인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2400년 전에 그 아테네의 페리클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굳이 이거를 쓰는 이유는, 해외에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강의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간간히 이런 걸 좀 써줘야지 공부한다는 티가 날 것 같아가지고, 페리클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그랬어요. 걱정하는 습관이 사람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자,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큰 거하고 작은 거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많은가?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잔 걱정들로 시간을 다 보내요. 큰 걱정은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지, 거의 다 자질구레한 것들만 가지고서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그 실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본당 사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본당을 몇 개를 거쳤거든요. 근데 신자분들이 뭐 본당 사목은 이래야 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서 막 본당 신부하고 토론하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 본당에서 신자분들이 제일 그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쟤네들하고만 술 먹고 우리랑 안 먹어? 자매님들은 와서 그래요. 왜 저년들만 이뻐하고 우리는 미워해요? 우리 단체만 이뻐하고 저 단체는 왜 미워해요? 이런, 그러니까 이뻐하고 미워하고 누구 편을 들고, 이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강남, 강북, 지방 다 똑같아. 해외까지 다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만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하는 분들한테 복음적인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수준 높게 얘기해봐야 이거 씨도 안 먹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어쨌건 우리는 작은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이라는 거는 사소하다, 이거부터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가 걱정은 사소한 것이고 인간은 사소한 것에 매달리고 사는 존재다. 가끔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잔 걱정을 안 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잔 걱정하는 거를 티를 안 내는 이유는 남자들이 잔 걱정하면은 남자가 그까지 그까래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잔 걱정을 하면은 그 와이프들이 그렇게 빈정거린다면서요. 그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그 머리 손질을 하다가 머리털이 몇 개 뽑혔대요. 나 이러다 대머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부인들이 당신 그런 게 걱정이 돼? 이렇게 뭔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머리털 몇 개 빠졌다고 사람이 쪼잔하게 옆에서 이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더 빠지는 거죠. 자, 두 번째 걱정의 두 번째 법칙은 평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의 법칙이란 내가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은 비행기 탔다 추락하면 어떡해? 그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아예 못 타는 분들도 있어요. 뭐 산에 갔다 벼락 맞으면 어떡해? 그래서 못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을 확률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훨씬 낮아요. 교통사고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한 적 있으신 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몇 번이 있었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런던의 로이즈 보험사에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보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암에 걸리신 분. 근데 TV만 틀면은 전부 암 얘기야. 암범 들어라, 뭐 암에 좋은 식품, 뭐 암 치료를 잘하는 의사. 요새는 뭐 강아지 구충제가 또 이렇게 그 말경 환자 좋다 그래가지고 그 구충제 값이 뛰고 있고, 뭐 아스피린이 또 뭐 대장암을 갖다가 치료한다 그래가지고 또 아스피린을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부추겨서 상품화시키는 바람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암 얘기들 별로 안 했거든요. 그냥 어느 날 아파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그게 암인지 뭔지 몰랐는데, 근데 요즘은 그거를 종류별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뽀드락지만 나도 이게 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불안이 심할 때면은 그 다음에 드는 게 암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상업적으로 사람들의 불안함을 갖다가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험회사만큼 이렇게 사람들의 걱정으로 먹고 사는 업종이 또 있죠. 보험회사 말고 일단 점치는 분들 같은 경우 모든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살면은 점집에 갈 일이 없겠죠. 걱정이 생기니까 점집에 가는 거예요. 신자분들도 많이 가세요. 기도를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점집 가서 답을 듣고 성당 와서 기도해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웃지 마세요. 이 중에 반은 그런 분들이니까.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아는 점장이가 있는데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손가락을 보면은 묵주반지 뺀 자죽이 있대. 양심이 있어서 들어갈 때 이제 묵주반지 빼고 들어가서 물어보고 나오면서 다시 낀다는 거죠. 그렇게 이중생활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보험이나 점만큼이나 또 사람들의 걱정을 먹고 사는 게 종교죠. 종교는 참 미묘해요. 이게
뭐 간혹 이제 교단에서 쟤는 이단이야, 뭐 우리는 정통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교가 이단이냐 정통이냐 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하고 이단 종교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쪽은 불안을 감소시켜줘요. 여기는 불안을 증가시켜줍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돼요. 뭐 교리 문제 그런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종교에 가서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뭐 생활이 안정이 됐어. 그럼 그 종교는 정말 괜찮은데요. 근데 다녔는데 하루 종일 거기 와서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데 이러면 이단이란 거죠. 그 사람들이 심리치료도 똑같은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도록끔 도와주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떤 편향된 삶을 살게 하는 거는 그거 다 거짓이에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가톨릭 교회 안에도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하루 종일 성당에서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침 먹고 성당, 점심 먹고 성당, 저녁 먹고 또 성당이에요. 신령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를 이제 영적으로 편향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일상생활을 사는 분들이 제일 좋아요.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 걸 골고루 다 하셨을 때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냥 간혹 그 너무 지나치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자꾸 마귀가 보인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보고 저분은 뭐 무슨 마귀에 걸려 있는 것 같다고. 그거는 무슨 뭐 무속인들이 무슨 동자신이 보인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종교에 별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단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글로 썼더니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 원어로 써달라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주문도 참 많아요. 근데 원어가 어떤 건지 저도 몰라서 그냥 어니 젤린스키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걱정의 30%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12%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다 그랬어요. 아유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게 30년. 잘 안 죽어요. 예, 죽을 것만 같아 그러면서 30년을 사시더라고요. 그런 걱정하지 마. 그런 분들이 먼저 가시더라고요. 10%는 사소한 일이고 8%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불필요한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만이 그럴듯한 걱정이라고 얘기한 게 어니 젤린스키입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 보면 뭐라 그랬죠? 걱정도 팔자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평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세 번째로 걱정을 하면은 걱정이라는 인지적인 작용이거든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걱정할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즐거운 생각? 안 즐거운 생각? 좋은 생각? 재수없는 생각? 어느 쪽이 떠오를까? 예. 걱정을 하면은 재수없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이거를 인지치료에서는 그 자동적 사고, 오토매틱 소트라고 그래서 우울한 분들은 그냥 우울한 채로 있으면 생각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대요. 그게 몇 가지가 있다고 구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걱정을 하면은 이 재수없는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걱정하고 이 생각하고 맞물려 가지고 악순환을 갖다 거듭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생각은 잡초에 비유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안 좋은 생각을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밭농사를 하는 분이 밭에다가 잡초를 심는 분들 없죠. 예, 그냥 잡초는 지가 알아서 자라요.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이 재수없는 생각들도 잡초 같아요. 지가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언제 크냐?
내가 걱정을 많이 하면 얘들이 쑥쑥 자라기 시작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걱정을 키우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리는 생각이란 것이 의지적인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를 떠난 것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내 의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 안에 여기는 통제가 불가한데 거기에 안 좋은 생각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수시로 올라와가지고 날 괴롭히는 거죠. 마치 기도할 때 떠오르는 분심하고 비슷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키우시면 안 돼. 그걸 키우는 거는 그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게 커져요. 정말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가 그다음부터 걱정을 키우기 시작해요. 말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들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잡초처럼 뽑아도 올라오는 것이 재수없는 생각들입니다. 또 이런 생각들은 깊은 늪과 같을수록 그 생각에 빠질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걱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여름 캠프를 갔어요. 강원도 어디에서 강가 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엄마가 그날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그럼 엄마가 앉아가지고 걱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네. 아들이 캠프장이 강가 옆에 나는데 그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번뜩 떠오르는 게 강물이 넘치고 애가 자고 있는 캠프 그게 막 떠내려가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왜 재수없는 생각을 하지? 그걸 딱 끊어야 되는데 되게 그 정도 되면 엄마들이 그걸 끊는 게 아니라 그걸 점점 더 확장을 시켜요. 애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오토매틱 소트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막 키우는 거야. 뭐 애가 떠내려가고 뭐 나중에 애가 뭐 건졌는데 하얀 철에 덮여가지고 울고 있고 자기가 거기서 통곡하고 있고 그 정도 가면은 이제 엄마가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부랴부랴 차를 몰고 가요. 가면 애가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걱정을 만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 갖다가 일어날 거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계속 돌리면은 인간의 그 마인드가 그걸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진짜 곤란한 거죠. 예. 심해지면 이제 망상으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걱정을 많이 하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심리적인 블랙홀이라는 게 생긴답니다. 심하게 걱정하는 분들이 나가서 걷거나 운동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걱정이 되면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뭔가 내 안에 뭔가를 갖다 채워넣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데 운동한다는 게 사치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걱정이 우리한테 던지는 그 유혹수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면은 심리적으로 블랙홀이 생겨요. 이렇게 뻥 뚫린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뭘로 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술로 가는 거예요. 해결책은 없고 술, 담배 피우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 내면상으로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걱정과 불안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소 있기 전에 가정노동당 있을 때 재개발이 관련 본당 그 얘기는 하도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이제는 좀 미안한데 초기에 아무도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동네가 부서져 갔어요. 저는 저대로 그냥 즐겁게 지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성당이 만약에 다 없어지면 나는 어디로 가지? 부터 혹시라도 이렇게 뭐 밤길 다니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 건가?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약한 부분을 알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더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내 건강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제가 그때 처음 했던 거는 걱정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져.
쉽게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쉽게. 그리고 제일 웃겼던 게 피부병이 그냥 생겨요. 맨날 씻고 닦고 그런데 피부병이 생기고, 그 더 기가 막혔던 거는 걱정을 많이 하니까 뼈가 약해지더라고요. 운동하다가 넘어졌는데 갈비뼈가 그냥 부러진 거예요. 뭐 허벅지 근육도 끊어지고, 그 운동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러지? 근데 그게 걱정을 많이 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져가지고 마음이건 몸이건 다 취약해져요. 그래서 타격을 입으면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우울증 걸리거나 불안증에 걸린다는 걸 그때 거기서 알았죠. 근데 그런 걱정은 사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준 게 아니죠. 나 혼자 상상을 하다가 그를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면역 체계가 떨어졌다는 걸 거기서 배웠어요. 자, 걱정 속에 빠져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피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잘 처리하고 사는 분들을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얼굴들이 환해요. 근데 걱정을 얼굴에 머릿속에 담고 사는 분들 보면은 웃지를 못해요. 얼굴이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심리학자인 제브로비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호감을 주는데 우거지상을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안겨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동서양이 똑같은가 봐요. 네. 인상을 팍팍 쓰면은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빵글빵글 웃는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호감을 느낀다는 건데,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나라 그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자, 식당에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얼굴이 이렇게 훤하고 웃음기가 많아요. 그러면 괜히 그 집 밥맛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렇게 찌그리고 있어요. 틀림없이 음식이 맛이 없어. 그 주인 얼굴하고 음식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집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수도원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성지순례도 많이 가고 그랬죠. 네. 어떤 데 가면은 어떤 수도원에 가면은 수사들이 이렇게 되게 서양 사람들인데도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도 있어요. 뭐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안에 안내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수도원 가면 수사들이 굉장히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한번? 저희 그 신부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7번을 갔다 왔는데 이제 지겹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부들을 싫어해요. 자주 가면은 거기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알고 공항에서 붙잡아 놓고 안 들여보내줘요. 잘. 예, 그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는 서로 싫어해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뜩이나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이유가 마지막 순례가 생겼는데, 예, 이스라엘 가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성당을 갔다가 다니면서 순례를 하죠. 근데 미사 시간 약속을 한 성당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교통편이 불편해요. 다른 데 보고 나와서 가는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근데 젊은 신부인데 수도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 젊은 수사 같아. 수도복을 입고 있는데 나이도 어려 보여요. 우리는 나이들이 다 50, 60인 사람들이 갔는데 보더니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지네 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욕하는 것 같아. 왜 늦게 왔냐 이거죠. 눈을 부라리고 그러더니 이제 미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 미사하면은 주례하는 미사, 주례 신부만 대제를 큰 제를 입고 나머지는 다 약식 제를 입어요. 근데 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통역하는 분이 있어서 쟤 왜 저러냐 그랬더니 미사를 할 때는 다 같이 다 제의를 제대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막 짜증이 났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나이 든 신부님이 제가 하자는 더 하자. 그래서 다 입고 미사를 했어요. 미사 끝나고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얼굴 쌍판대기를 보니까 안 좋은 소리 같아. 그래서 저도 이제 나오면 저는 웃어줬어요. 웃으면서 시벌로마 잘 있어라 그러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놈도 내가 웃으면서 욕한 줄 아는 것 같더라고. 네, 나오는데 차갑게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욕은 누구나 다 그냥 몰라도 아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 처음 알았죠. 어쨌건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수사가 왜 그렇게 오만상을 쓰고 있었냐. 사실은 걱정이 많으면 그런 얼굴을 하게 돼요. 어떤 수도원에 수녀님이 한 분이 이제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 수녀님이 들락날락 하던 분이래요. 근데 원장 수녀님이 이제 거기 처음 간 분이 원장 수녀를 갔는데 다른 수녀들이 그 젊은 수녀를 갖다가 은근히 왕따를 시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가지고 이제 그 젊은 수녀를 불러다가 뭐 고민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집에 늙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분 생각하느라고 밤잠을 못 잔다 그랬어요. 너무 안 됐다. 다른 수녀들이 못 됐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날부터 그 수녀가 매일 그 원장 수녀 방에 와가지고 밖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잠을 못 잔다고 매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 수님이 듣다 못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나가서 부모님 모시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수녀가 또 뒤로 돌아서 가지고 원장 수녀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한다고 또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게 되면은 성격적으로 균형이 잡히질 않아요. 밝지도 않고. 예. 아니야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예. 제가 강의 때 수도원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렇게 지난번 어떤 수사님이 이렇게 그러셨어요. 우리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수사님들 사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자, 이걸로 땜빵 끝났어요. 다섯 번째, 걱정하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잘 일하는 거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영어로 will 그러죠? 잘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잘 되겠지? 아니야,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게 걱정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누군가한테 잘해주려고 할 때 실수를 가장 많이 해요. 저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 목적성 수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수전증은 아시죠? 손 떠는 거. 근데 이게 수전증이 없는 사람들도 걱정이 너무 많으면 수전증이 걸려요. 제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참이었을 때 되게 존경하는 신부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분하고 식사를 한다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분이 식당에 앉아서 앉으시려고 했는데 제가 편하게 해드리려고 의자를 빼드렸어요. 근데 편하게 해드리려고 너무 많이 뺐어요. 아, 그분이 엉덩방을 찌시는 걸 보고 그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게 잘하겠다 그러다가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런 비슷한 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VIP 신드롬 갖는 경우, 높은 사람이 왔거나 나하고 절친한 사람들을 수술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들이 잘 하려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 가끔 이제 제가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전에 본당에 있을 때 가정방문 갔는데 그 집 자매님이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뭘 들고 있으면 막 떨어 이렇게. 자매님 그러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근데 뭐 우리 남편이 어디서 커피를 한 잔 사왔는데 이걸 꼭 타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들고 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오더니 저한테 없는데 내가 이거 예측을 했었는데 내가 피했어야 되는데 막
음, 옛날 그 구전 노래 중에 시어머니 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시어머니 줄났고 줄났고 호박을 삶았는데 우약고 잘못 삶아 요강단지를 삶았네. 시어머니 줄났고 줄났고 라면을 삶았는데 우약고 잘못 삶아 기저귀줄을 삶았네. 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요강단지인지 호박인지. 걱정에 집착하면 이제 삶이 망가진다고 하는데 이 걱정을 덜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만 자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잠만 자요. 그를 방어기제 중에서 회피라고 합니다. 회피. 예, 잠을 자면은 걱정할 일이 없죠. 그리고 뭐 그 걱정 때문에 내가 힘들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집에 혹시 그 백수인 자제분들을 두신 분들, 백수들의 특징이 뭐냐? 자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걱정이 되니까 차라리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계속 잠자는 거는 회피의 종류다. 심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잠이 해결책이 아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잠이 들더라도 잠재의식은 여전히 활동을 한다. 자는 동안에 악몽을 계속 꾼다는 거예요.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좋은 일이 꿈속에서 재현이 되고 감정이 느껴지고 식은땀이 난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꾼다는 거죠. 무력감, 분노, 도망치려는 시도이고 도망치려는 그런 시도를 꿈에서 하는데 사실은 꿈속에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기분은 느낀다는 거죠. 자는 게 아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시도하는 게 바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쉴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무기력한 것보다 바쁜 게 낫다 생각해서 억지로도 움직여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울증을 막기는 하는데 생각할 시간을 없애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역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을 갖다가 표면 밑으로 누르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안 보려고. 근데 그렇게 누르는 생각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튀어올라오려고 합니다. 다시 튀어올라오고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쫓아온다. 조만간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끊임없이 나한테 요구한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순간에 그 생각이 다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회피성 방법은 중독성 해이를 하는 거예요. 깊은 상처로 괴로워하다 보면 중독에 빠지기 쉽다. 술, 약물, 과식, 도박, 성적 물론, 쇼핑 이런 것들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잠시는 안도감을 주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렇게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민이 많은 분들이 살이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는 이유가 폭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빠르게 그냥 음식을 넣는 거예요. 그냥 막 쑤셔 넣는 거죠. 가끔 TV 드라마 보면은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은 여자애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케이크를 먹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제 단 거 먹으면서 울면서 단 거 먹으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말랑꼴리한 기분이 드는데, 근데 그 먹은 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허리로 가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다른 여자가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걱정을 갖다가 지우려고 하는 거를 회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는데도 걱정을 내려놓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유는 점화 효과 때문에. 점화 효과는 먼저 제시된 자극에서 떠오른 개념이 다음 정보를 해석할 때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TV나 신문에서 비행기 사고나 차 사고 등의 보도를 보고 나면 비행기나 차를 탈 때 불안한 마음이 배가 된다. 이것이 점화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은 분들은 그런 사건 사고를 안 보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봐서 걱정을 또 배가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걱정의 악순환 때문에 그렇다. 자, 걱정을 하다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을 해요. 근데 이게 팽창해요. 팽창고리를 만들어요. 할머니들끼리 모여 앉으시면은 이런 걸 이 게임을 제일 많이 하세요. 아들 걱정을 해. 그러면 다른 할머니가 아유 우리 아들이 사업이 서울 가가지고 취직했다는데 뭐 그게 회사 생활이 어떨지 몰라. 그러면 다른 할머니가 아 마음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맞아 서울 자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 눈 감으면 코베 가는 데래.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할머니 서울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맞아 내가 텔레비 봤더니 진짜 그렇대. 그리고는 이제 막 얘기가 뱅뱅 도는데 처음에 걱정을 꺼냈던 분은 요만큼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심리가 또 묘한 게 누가 걱정을 하는데 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걱정을 키워주는 게 더 쾌감이 생겨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변태성 같은 건데 아유 애가 저기 해외 출장 갔는데 비행기가 괜찮을까?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맞아 이번에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떨어졌대.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보면서 아유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걱정거리를 준 그 여자의 심리는 뭘까요? 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한 걸 볼 때보다 불행한 걸 볼 때 기쁨이 커지는 그런 묘한 습성이 있어요. 이거는 화투 칠 때 그 본성이 잘 드러나는데 다른 사람이 돈 따는 걸 봤을 때는 어우 잘하십니다 그런데 속은 뒤틀려요. 돈을 왕창 잃으면은요 아우 안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요.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묘하죠? 자, 세 번째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한 경우에 그렇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인생 안에서는 언제라도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모든 것이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신념이 강할수록 인생의 애매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해서 걱정거리를 안고 산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추락한 우크라이나 비행기 캐나다 사람들이 타고 있었대요. 그 사람들은 왜 죽어야 됐죠?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일단은 한숨 내려놓은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 사람들이 죽은 거는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에서 이렇게 원인이 없는 일들도 많단 말이에요. 정말 운이 없어서 그 비행기를 탔을 뿐이지 어떤 뭐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됐을 거라는 이런 식의 결정론적인 이야기는 사실 안 맞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경제학자인 갈브레이스가 이미 오래전 학자이신데 기억나세요? 갈브레이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었죠. 네. 이 갈브레이스가 한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삶 자체가 변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을 견디질 못해하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끼리 모이면은 걱정거리를 가지고서 계속 대화를 나누세요. 그 연세 드신 할머니들끼리 모이면은 간식을 갖다 놓고 드시면서 걱정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분들은 주술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걱정해서 우리 아들이 무사한 거야? 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나 혼자 놀면 우리 아들한테 해가 갈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안에 깔려 있어요. 옛날 분들은. 그래서 앉으면 그냥 걱정거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요. 비슷하게. 사순절인데 어디 놀러 갈 때 생겼어요. 근데 놀러 갔는데
성금요일 날인데 고깃집에 가게 됐어요. 그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러다가 뭐 친구들이 먹으라는데 한 점 먹어야죠.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오늘이 주님이 돌아가신 날인데 이 고기가 혹시 이 고기를 먹은 걸 보고 주님이 나한테 화를 내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100% 체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우리는 그렇게 심오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심오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생각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는 경우가 숱하게 많아요.